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디카시의 지평 6번째 시간입니다. 디카시를 모방론적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관점이라는 것이 어느 한 관점으로 작품을 물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같은 작품을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특정 관점이 이제 우시하게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조혜경 시인의 디카시 그린란드로 가자 했다라는 이 작품을 모방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조론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폐해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육지가 그만큼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린란드의 빙하도 녹으면서 그린란드 순록의 생존 터전이 위험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디카시에서는 먹이를 찾아 떠난 디아스포라 순록들이 고향 그린란드로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순록의 뿔로 한치되면서 순록대가 영원히 녹지 않는 그린란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린란드에는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개의 하늘이 한꺼번에 몰려왔다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000개의 하늘은 엉클어진 하늘이고 그것은 생태 환경 파괴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순록의 하늘은 이별을 한계하는 것이죠. 이별은 하늘색이라고 이 디카시에서도 언술하고 있습니다. 이 디카시는 생태 파괴의 현실을 순록을 한유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카시에서는 일상적 진실을 모방하기보다는 당위적 진실을 모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록을 통해서 근원적인 생태 환경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파편적인 어떤 일상적인 진실이 아니라 근원적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이 디카시의 어떤 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실상 나무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순록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디카시의 영상은 현실 풍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술과 영상이 자율적 구조로서 생태 환경 문제의 어떤 그런 냉혹한 오늘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디카시는 대상과는 상관없이 이 자체의 어떤 자율적 구조와 행식으로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건 구조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구조론적 관점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은 구조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대상과는 관계없이 텍스트 자체가 자율적인 어떤 행식이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카시를 오늘의 어떤 근원적인 생태 환경의 어떤 문제, 환경의 어떤 파괴, 이런 것들을 이 디카시가 반영하고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방론적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그런 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은 구조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작품을 모방론적 관점으로 보느냐 구조론적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카시는 아무래도
구조론적 관점보다는 모방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디가시를 이해하는 데 더 용이하다,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모방론적 관점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